안녕하세요, 최우석입니다. 원래 오늘 리뷰를 하나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플스토어 서비스 문제로 좀 여기저기 시끌시끌하죠. 네, 저한테도 이 관련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하루 종일 막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들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런 거를 뭐 단정지어서 제가 판단하기도 뭐 이야기했을 문제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 문제가 좀 왜 생겼는지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화내주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조금 뭐 화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을 보면은 이분이 맥OS 업데이트, 빅스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맥이 먹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더니 보증이 끝났다고 수리를 거절당했다라고 해요. 이분이 다시 보니까 이게 2013년, 14년에 나왔던 맥북 프로에서 빅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뭐 IO 보드를 꺼서 부팅을 하긴 했는데 이것저것 어쨌든 간에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은 거죠. 수리비 50만 원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감정이 상한 것 같고 어차피 못 고치면은 못 쓰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맥북을 바닥에 던져서 깨고 그 과정을 이제 그 웹툰 형식을 빌려서 커뮤니티에 올렸죠. 일단 이 이야기에서 저는 워딩 이런 거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단어 하나, 억양 하나 이런 걸로 서로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고요. 또 그 감정이 섞이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정확히 그때 나눴던 대화를 녹취록을 따서 검증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럴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기술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 문제의 제일 기술적인 핵심은 맥OS 업데이트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2013년, 2014년에 나왔던 맥북 프로에서 빅서 배포 첫날이었던 11월 13일부터 이런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베타를 계속 써왔던 사람들은 업데이트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카탈리나나 이전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먹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레딧이나 해외 외신들 이런 걸 또 봤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초기화를 하려고 해도 초기화 잘 되지도 않고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고 그냥 까만 화면만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애플도 이 문제 몰랐던 거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자 그랬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배포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 시간으로 19일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MVLM 초기화를 하고 안 되면은 서비스 센터에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기술 지원 정보를 올렸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이는 빌드가 올라간 빅스 업데이트를 다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거의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도 문제를 겪은 거죠. 그리고 25일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애플에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건데 그냥 제 생각으로 보면은 아마도 애플 지니어스는 이 문제를 OS 업데이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기의 펌웨어 업데이트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업데이트 하다가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업데이트는 소비자 책임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고장도 이게 원래 고장났던 부분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드러난 걸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이 사실은 펌웨어 업데이트 하다가 벽돌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나오는 반응들이죠. 이건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되게 많이 그래요. 옛날에 특히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 같은 데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기기들에서 좀 많이 겪었던 일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맥북도 문제가 난 부분이 사실 그냥 완전 제 추측이지만 빅서가 그냥 깔리는 단계에서 단순히 그냥 OS만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애플이 새 OS에 맞춰서 하드웨어에 맞춘 뭔가 펌웨어 같은 거를 같이 플래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 제품들은 플래싱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이번 배포판에서 플래싱이 좀 문제가 생겼다. 펌웨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복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구 모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아예 이제 뭐 바이오스 단계, 그 펌웨어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앱스토어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소비자 책임이다 라는 그냥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것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이 매뉴얼이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앱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이런 서비스 그리고 기술 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니어스들은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애플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기술 지원 창구죠. 이름도 지니어스잖아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앱스토어에 가서 뭐 제품을 사기도 하고 또 기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얻었던 경험들이 이거는 뭐 기존의 상점들이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그냥 친절함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본 게 뭐 사소한 것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것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답을 주고, 또 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나도 잘 몰랐는데 그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러면서 맥을 가져와서 막 검색도 해보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도 보면은, 그래서 이번 일도 그냥 제가 뭐 애플에 기대하는 그런 그림은 뭐였냐면은, 문제가 생겨서 제품을 가져가면 뭐 지니어스가 그렇구나, 내가 책임지고 뭐 다 고쳐줄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나도 그 문제 알고 있고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뭐 커뮤니티나 뭐 기술 자료들 이런 거 유심히 보고 있고, 일단 내려온 기술 지침 따라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일단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기다려보면은 뭐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뭐 의자를 당겨서 앉아준다든지 그런 느낌인 거죠. 지니어스들이 제품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반응,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공감해 주는 거, 그런 게 애플 스토어의 차별점이자 또 뭐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픽스 업데이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곧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기술 지원의 이 특정 기기들, 13년, 14년 맥북 프로라는 특정 기기가 언급되기도 했고요. 또 이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고 뭐 그래도 맥을 거기서 던져서 부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고 또 뭐 해결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서비스 센터에서 막 물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경우들을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그냥 옆에서 보기에 화는 나겠다. 근데 저 사람이 화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섭고 위축되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화를 내는 거는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던지고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AS 문제는 항상 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나한테 100% 안 좋은 회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보통은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더 많이 생기죠. 보통 보증기간은 뭐 1년 정도고, 또 그 기간 끝나면 그 뒤로는 뭐 수리에 대해서 아니면 점검만 해도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이 워런티 이런 것도 계약 조건이다 보니까, 특히 계약서에 예민한 뭐 미국 회사나 뭐 유럽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깐깐하고, 뭐 우리나라 회사는 조금 뭐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우리나라 회사들도 요즘에는 좀 더 이게 매뉴얼화돼서, 안 그러면은 뭐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가서 소리 질렀더니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애플 케어라든지 아니면 BMW의 뭐 워런티 플러스 같이 추가 워런티를 팔기도 하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워런티를 추가로 사는 경우들도 많고, 자동차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보증 같은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의 기업들의 시스템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글쎄요, 이게 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품을 바라보고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보증이 끝났다고 해서 그 제품을 내가 안 쓸 것도 아니고 난 여전히 이 제품을 잘 쓰고 있고 뭐 애정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또 이걸 또 다른 데 가서 고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네한테 샀으니까 너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모른 척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끝났지만 관계가 끝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니어스들이 뭐 책임을 넘어서는 뭐 대응을 해달라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공감을 해주고 문제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결을 같이 해주고 오랫동안 좀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서비스를 해줬으면은 어땠을까라는 뭐 생각들, 아쉬움도 이런 게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조심스러운 이야기 해봤고요. 네, 저도 충분히 이 심정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개선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품 이야기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